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썰이 아니죠.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교육 거품,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사교육 거품 때문에 부모 자식 전부 힘들어지는 세상.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교육 거품 심하죠. 너무너무 심해. 없는 사람도 사교육 다 보내잖아요. 요새 보면 어린애들한테 학원 여러 개 보내고 그런 집 많잖아요. 뭐 사교육을 안 시키게 된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사교육을 뭐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다 해야 하냐 이거죠. 전부 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사교육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효과가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사연 보냅니다. 2개 보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끝나고 드릴게요. 문제는 그런 거야.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실이라는 게 점점 적어지긴 해요.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사교육을 막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모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해야 되고 어차피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인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한테 그렇게 과투자하면 나중에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인데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 대비 못하고, 자녀한테는 많이 갖다 붙이면 자녀는 정작 또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원하는 대학 못 가니까 그 대학 가서 졸업하면 취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 졸업하면 취업할 데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봐버리고, 공무원 시험 보면 또 부모가 또 뒷바라져야 돼. 부모가 또 용돈 줘야 돼요.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들이 난 걱정돼요. 지금 사교육에 이제 올인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저분들이 뒤가 없어요. 저분들이 보면 노후 대비를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교육을 막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교육 배워놓고 받아도 여러분 있잖아요,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뭔가 성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돈만 쓴 거야, 돈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명문대학교나 명문학과 같은 거 갈 게 아니라 못 간다면 사실 사교육은 그냥 돈 낭비가 됩니다. 돈 낭비. 그렇다고 우리가 사교육 배운 것들 사회에 써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교육에 굉장히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꼬라박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뭐 부모님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부 인생도 중요해요. 본인들도 늦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나라도 아니고요.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이 전부인데 그렇게 뒷바라지하면 언제 또 갚아 나갑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부분 보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도 거품이지만 결혼 자체가 너무 하이리스크라 돈이 있든 없든 안 하죠. 요즘 사람들은 88년생 결혼율 32% 정도고 83년생 결혼율도 50%가 안 됩니다. 남자 결혼율 기준. 그러니까 지금 보면 88년생이면 남자 나이 36살, 84년생이 41살.
그러니까 저 나이 때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대 중반, 옥타님하고 나이 동갑이네요. 그 나이 때 지금 결혼하신 분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3명밖에. 물론 여자분들이 남자보단 결혼을 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어때요? 남자가 안 하면 여자도 못해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인데 남자가 안 하면 여자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못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 사실 결혼은 남자 입장이 중요한데, 남자 의사가 중요한데, 남자들이 사실 뭐 결혼 못하는 것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되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원하는 조건을 못 채워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안 하는 경우도. 내가 결혼할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췄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결혼이 너무 리스크가 커요. 남자 입장에서. 이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치님 뭐세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복한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이혼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혼인율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 결혼이 하이리스크입니다. 정말 하이리스크예요. 결혼이 잘못되면 이 되돌릴 수 없어. 특히 결혼 제도에 있어서 남자의 결혼은 여자의 결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비용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결혼 비용 이것저것 많이 치르거든요. 뭐 집도 남자가 이제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그 사가지고 오는 게 대출받아서 그런 거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결혼해서 뭔가 안 맞으면 내가 그동안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못 돌려받잖아. 이게 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보면 돌싱인 분들, 이혼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분들이 이혼하려고 이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사실 데미지가 커요. 데미지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혼하신 분들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개고생했을까? 내가 왜 저거를 결혼 전에 몰랐을까? 아, 내가 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엔 좀 남자 집안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좀 결혼을 좀 안 하려는 분위기.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진 사람 입장에서 손해란 말이야. 결혼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뭐 대부분 남자 쪽에서 가진 쪽이란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덜 가지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이득이고 남자는 손해예요. 결혼 제도를 봤을 경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좀 제대로 안 바뀌면 뭐 이혼율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더 올라갈 테고 혼인율은 감소할 테고 그러면 남자 여자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뭐 결혼 안 해도 살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안 해도 살만한 준비가 되었냐 이거죠. 이제 와서 지금 대한민국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특히 한국의 남자 여자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혼인율과 출산율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해결하려고 막대한 돈을 썼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이혼율은 좀 더 올라갈 테고 혼인율은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하이리스크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뭐 돌싱인 분들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기는데 과연 이제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냐 이거죠. 특히 여자분들이 걱정이 돼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고 본인 능력으로 평생을 책임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그냥 이제 현재만 충실하고 미래가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이제 누구도 본인 자신을 이제 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본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안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이게 결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결혼 안 할 수 있어. 결혼 안 하고도 뭐 살 수 있어요. 능력이 된다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된다면 말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 지분이 많냐는 거죠.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할까요? 절대 다수의 분들 능력이 없어요. 혼자 사는 능력과 조건이 없어. 그래서 결혼에 더 목을 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결혼 시장에서 탈락합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살 수 있냐는 거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평생을 본인 혼자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어떻게든 결혼하겠지. 어떻게든 나 좋다고 따내는 남자가 있을까. 난 그 남자 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면 돼. 취집하면 돼. 그런 약간 잘못된 결혼관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일정 나이 지나버리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직업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돈을 벌거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붕어형 또 여자한테 안 좋은 얘기 한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앞으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설령 본인들이 결혼 못 하더라도 평생 혼자 산다는 각오도 살아야 돼. 진짜로. 누구한테 기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의존하는 마인드는요, 못 삽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간에. 누구한테 기대는 마인드는 못 살아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럼 본인들이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든 하겠다는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사태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혼인율은 높아지지 않을 텐데 나이가 차버린 분들은 답이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 막 여자가 88년생이면 끝난 거예요. 결혼은 끝난 거야. 이 나이면 뭐 안 봐도 비교하고요. 사실 여자가 이 나이 때 되면 결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정말로. 여자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본인이 결혼 못했을까? 나왔는데 왜 남자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남자가 나쁘다. 좋은 남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 마시고. 그럼 본인이 좋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여자가 아닐까를 생각해보세요. 좋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쇼핑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여행도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명품도 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많은 혼인율이 나오기 힘듭니다.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